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평화로운 단지에 자리 잡은 해바라기 초등학교.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내는 조용한 동네였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교무실을 비출 때까지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지민이가 요즘 웃는 모습이 줄었어요. 아침 급식을 담당하는 박 선생님이 교무실에 들어오는 서지연 담임 선생님에게 속삭였다. 오늘 아침에는 엄마 없이 혼자 왔더라고요. 눈빛 보셨어요? 지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봤어요. 지난주에 지민이 손이 부어있던 거 기억나세요? 넘어졌다고 했는데. 기억나요. 박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연 선생님은 창밖으로 교실을 바라보았다. 지민이가 혼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점심시간 헤이스 자유그림 시간에 지연 선생님은 지민이 옆에 앉았다. 뭘 그리고 있니? 엄마가 갇히기 전에 엄마랑 나요. 지연 선생님의 손이 멈칫했다. 갇혔다고? 누가 갇혀 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대와 그 아래 웅크리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그렸다. 지민아, 엄마가 어디 계신지 말해줄 수 있을까? 엄마는 침대 밑에 갇혀 있어요. 지민이가 속삭였다. 지연 선생님은 몸이 굳었다. 누가 엄마를 가두었니? 지민이는 대답하지 않고 검은색 크레파스를 집어 그림 주변을 어둡게 칠하기 시작했다. 지연 선생님은 일어나 교실을 나와 전화기를 꺼냈다. 윤상담사님, 지연입니다. 지금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교장실에서 이선희 교장 선생님과 윤미경 상담교사는 지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가 그냥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지민이 담임을 맡은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예의 바르고 착하고 엄마와 매우 가까운 아이예요.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많이 달라졌어요. 윤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영화나 꿈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연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다. 어제는 엄마가 출장 갔다고 했는데 오늘은 침대 밑에 갇혀 있다고 해요. 정말 무서워하고 있어요. 몸이 떨리는 게 보여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경찰에 연락하죠. 예방이 낫지요. 오후에 2명의 경찰관이 학교에 도착. 키가 큰 김영사와 비교적 작은 체구의 박 형사였다. 지연 선생님이 그들을 지민이에게 데려갔다. 안녕 지민아. 나는 김영사야. 이쪽은 박 형사고 우리는 너를 보호하러 왔어. 지민이는 몸을 움츠리며 오래된 곰인형을 꽉 안았다. 지연 선생님이 옆에 앉아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었다. 지민아, 형사님들께 오늘 그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지민이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집에 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말을 안 해요. 침대 밑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박 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엄마를 침대 밑에 넣었니?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일어났을 때 이미 거기 계셨어요. 김 형사는 지연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바라본 후 말했다. 아이의 집 주소가 필요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정보를 제공했다. 강민주 씨는 백합로 12번지에 살아요. 싱글맘이고 대신 물류회사 수출입 부서에서 일하세요. 김 형사가 메모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박 형사가 몸을 낮추어 지민이 눈높이에 맞췄다. 지민아, 선생님과 함께 있을래? 우리는 엄마를 찾으러 갈게. 지민이는 눈물이 가득 찬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로 가는 길에 김 형사는 본부에 전화했다. 확인됐습니다. 강민주 씨는 3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박 형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3일이라 6살 아이가 혼자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건물은 조용한 모퉁이에 있었다.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다. 김 형사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문은 바깥쪽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이거 이상한데요? 박 형사가 3개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침묵이 흘렀다. 지민아, 박 형사야.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조금 열렸다. 지민이가 고민형을 아는 채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안에서 문을 잠갔니?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형사님이 부르실 때 열었어요. 아파트는 춥고 어두웠다. 김 형사가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췄다. 싸움의 흔적은 없었고 집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박 형사가 냉장고를 확인했다. 비었네요. 우유팩 하나 거의 비었고 곰팡이 핀 빵 몇 조각뿐이에요. 지민이가 침실 쪽을 가리켰다. 엄마는 저기 있어요. 김 형사가 무릎을 꿇고 손전등으로 침대 밑을 비췄다. 이런... 민주는 손과 발이 천 조각으로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고 눈은 거의 뜨지 못하고 있었다. 몸은 떨고 있었다. 박 형사, 구급차 불러요. 지금.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민주를 끌어냈다. 민주는 가리프게 중얼거렸다. 지민이? 어디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안전합니다. 지민이가 가까이 있었다.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민주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떨리는 손을 딸에게 뻗었다. 여기 있어. 이제 여기 있어. 맥박이 약하지만 있어요. 구급차 구도입니다. 진정하세요. 김 형사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히고 화장실에서 가져온 수건으로 덮어주었다. 박 형사는 의료팀을 안내하러 뛰어내려갔다. 지민이는 바닥에 앉아 인형을 안은 채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엄마 안 죽을 거죠? 아니, 엄마는 괜찮을 거야. 지민아, 네 엄마는 정말 강해. 민주가 간신히 입술을 움직여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다. 김 형사가 가까이 다가갔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3일 전에 들어왔어요. 누구요? 얼굴 기억나세요? 민주는 눈을 감고 힘겹게 숨을 쉬었다. 김 형사는 지민이에게 돌아섰다. 지민아, 이 며칠 동안 혼자 집에 있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도 안 갔어요.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빵하고 수돗물 마시면서 지냈어요. 김 형사가 망설였다. 무서웠니? 지민이는 대답하지 않고 인형을 더 꽉 안은 채 머리를 벽에 기댔다. 잠시 후 박 형사가 2명의 구급대원과 들것을 가지고 올라왔다. 곱슬머리에 정지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성이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물었다. 강민주 씨, 들리세요? 정지영입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이 김 형사를 보았다. 심한 탈수 상태이고 손목과 발목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내부 외상에 명확한 징후는 없지만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들것을 옮길 때 지민이는 따라가려고 했지만 막 도착한 지연 선생님이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괜찮아. 엄마는 병원에 가는 것뿐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지민이는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또 가지마. 지연 선생님은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박 형사가 중얼거렸다. 병원에 경비를 배치해서 어머니를 보호하겠습니다.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장소를 즉시 통제해야 합니다. 1시간 후 법의학팀이 도착했다. 김 형사와 박 형사는 법의학 기술자 조재호와 함께 현장을 검토했다. 지연 선생님이 물었다. 이 아파트 열쇠 복사본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관리인에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50대쯤 된 건물 관리인 임상호는 열쇠를 내밀었다. 이 열쇠는 관리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에 강민주 씨가 윤서준이라는 이웃에게 복사본을 주었어요. 꽤 가까웠던 것 같아요. 친척인 줄 알았는데. 어떤 윤서준 씨요? 윤서준 씨는 3층 3비우에 살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모두를 도와주고 가끔 강민주 씨가 바쁠 때 지민이를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박 형사와 김 형사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아직도 여기 살고 계신가요? 네, 어제 주차장에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임씨. 한편 침실에서 조재호는 침대 밑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고 자국을 측정하며 천 샘플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 천 조각들은 일반 밧줄이 아니에요. 시트를 잘라낸 것 같네요.
김영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적이었군요. 재호가 바닥에 자국을 가리켰다. 거실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니 이상하네요. 박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정말 이상해요. 재호는 연필로 쓴 구겨진 쪽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보여주었다. 침대 밑에서 발견했어요. 손으로 쓴 거예요. 김영사가 그것을 읽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민아, 울지 마. 엄마는 여기 있어.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 라고 적혀 있었다. 지연 선생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묶인 상태에서도 딸을 보호하려고 했네요. 지연 선생님, 윤서준 씨를 아세요? 지연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 지민이를 데리러 왔었어요. 강민주 씨가 전기나 배관 같은 작은 일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절대 남자친구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박 형사는 건물에서 제공한 복도 카메라를 확인했다. 3일 전 밤 11시 18분에 윤서준이 열쇠로 들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김영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강민주 씨는 자는 동안 공격당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는 열쇠로 들어와서 공격하고 가둔 거군요. 지연 선생님이 몸을 떨었다. 그리고 3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군요.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3비호로 가봅시다. 여러 번 노크한 후에 윤서준이 문을 열었다. 30대 초반의 남자로 머리는 정갈하게 빗어 넘기고 회색 스웨터를 입은 채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강민주 씨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표정이 잠시 바뀌었다가 곧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침대 밑에 묶여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당신이 지난 3일 동안 그녀의 아파트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윤서준이 눈을 깜빡였다. 그저 확인하러 갔을 뿐이에요. 강민주 씨가 문을 열지 않아 걱정돼서 들어갔죠. 아무도 보지 못해서 그냥 나왔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어쩌면 어디 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어요. 김영사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윤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떠난 후 지연 선생님은 여전히 강민주의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다. 지민이는 이미 임시보호센터로 사회복지사가 데려갔다. 박 선생님이 방금 도착해 아이를 위한 옷가방을 가져왔다. 그림책도 몇 권 가져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지안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선생님.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박 선생님이 빈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제때 발견하지 않았다면 오늘 어쩌면 강민주 씨가 더 이상. 지안 선생님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정말 용감했어요. 지민이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3일 내내 침대 밑에서 싸웠어요. 현지 경찰서 신문실에서 밝고 강한 빛이 차가운 금속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다. 윤서준은 김영사와 강인영 수사관 앞에 앉아 있었다. 인영은 30대 중반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왜 여기 있는지 아시나요? 김영사가 물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강민주 씨와 지민이를 걱정해서 들어가 봤어요. 열쇠가 있었으니까요. 인영이 서류처를 열었다. 3일 전 밤, 당신은 4층 복도에 11시 18분에 나타났어요. 카메라가 분명히 기록했죠. 아파트에 들어갔고 누구도 당신이 나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카메라가 흐릿해진 사이에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김영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아파트에 얼마나 계셨어요? 몇 분 정도요? 인영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몇 분 동안 강민주 씨가 맞고 묶기 침대 밑에 숨겨진 동안 당신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나갔다고요? 윤서준은 침묵을 지켰다. 김영사가 테이블에 팔을 올렸다. 강민주 씨가 3일 만에 깨어나서 처음 한 말이 당신 이름이었어요. 당신이 한밤중에 집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윤서준이 침을 삼켰다. 그녀가 거짓말해요. 아마 혼란스러운 거겠죠.
인영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강민주 씨는 당신이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그렇지? 라고 말한 것도 기억하더군요. 윤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냥 친하게 지낸 이웃이었을 뿐이에요. 김영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당신은 2015년에 강박적 애착장애로 심리치료를 받았군요. 상대방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는 장애죠.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윤서준이 시선을 돌렸다.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그저 내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인영이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가족이라고요? 그 여자를 침대 밑에 가두고 6살 아이를 3일 동안 혼자 굶게 내버려둔 걸 가족이라고요? 윤서준이 중얼거렸다. 강민주가 이사하려고 했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알았어요. 절 피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김영사는 인영을 보고 나서 일어섰다. 48시간 동안 구금하세요. 국선 변호사를 불러요.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강민주는 정맥 주사를 맞고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눈은 움푹 패여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지민이는 어머니를 잠시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지연 선생님 옆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강민주 씨, 강인영 수사관입니다. 기억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주는 가냘픈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자고 있었어요. 자물쇠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를 잠그는 걸 잊었나 싶었죠. 일어나려는 순간 머리를 세게 맞았어요. 정신을 잃었고요. 인영이 메모했다. 공격자의 얼굴을 보셨나요? 잠깐이었지만 윤서준임을 확신해요. 그는 특이한 향수를 뿌려요. 전에도 맡아본 적이 있어요. 그가 전에도 집에 자주 들어왔나요? 네, 처음에는 친절해 보였어요. 항상 도와주고 물건도 사오고 제가 늦을 땐 지민이도 데려오고. 그런데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름 없는 꽃을 두고 가고 밤에 문을 두드리며 잘 잤어? 라고 묻곤 했어요. 마지막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우리만 있으면 돼 라고 했고요. 저는 그저 이웃으로만 지내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이후로 문을 더 조심스럽게 잠갔죠. 협박한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불안했어요. 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 구금 중입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민주는 딸을 바라보았다. 지민이는 괜찮아요? 지연 선생님이 대답했다.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젯밤에는 악몽으로 3번이나 깼어요. 민주는 지연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지연 선생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민이는 강한 아이예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서에서 김영사는 법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윤서준의 집 수색영장이 승인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김영사는 전화를 끊고 박 형사와 재호에게 전화했다. 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산비오 아파트는 습한 냄새와 이상한 인공 향수 냄새가 났다. 박 형사가 코를 막았다. 냄새를 감추려고 뭔가를 사용한 것 같네요. 재호가 옷장을 열었다. 향수는 강민주 씨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영사는 거실로 들어갔다. 벽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미소 짓는 지민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분명히 몰래 찍은 것이었다. 박 형사가 중얼거렸다. 이 미친놈. 그들은 열쇠로 잠긴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묶인 머리카락, 소녀처럼 옷 입은 인형들, 지민이의 출생증명서 4본, 그리고 강민주의 이름이 수놓인 1000조각들이 있었다. 이게 뭐죠? 재호는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그가 상상 속 가족의 기념품으로 이것들을 보관하는 것 같아요. 김영사는 화가 나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제 충분해요. 그날 밤 지연 선생님은 박 선생님에게 전화했다. 언니, 잠을 못 자겠어요. 윤서준이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동안 강민주 씨가 침대 밑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전화기 너머로 박 선생님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해요.
선생님이 옳은 일을 하셨어요. 모두가 선생님처럼 자신의 직감을 믿을 용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앞으로는 작은 신호들을 더 믿어야 할지도 몰라요. 불안한 눈빛, 어색한 단어 하나, 이상한 그림.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만들어내지 않아요. 지연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지민이는 정말 용감했어요. 6살인데 3일 동안 혼자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아이가 한 말 한마디로 바로 경찰에 전화했죠. 제가 틀렸다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구조가 아닌 장례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연 선생님은 침묵했다. 박 선생님이 덧붙였다. 이제 좀 주무세요, 지연쌤. 내일은 지민이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줘야 해요. 그 아이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강민주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인영이 서류를 들고 도착했다. 강민주 씨, 윤서준에 대한 공식 고소장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지민이를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할 겁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를 감옥에 가두나요? 여러 해 동안 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사라지는 것만 원해요. 그저 지민이가 안전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아도 되길 바랄 뿐이에요. 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영이 일어섰다.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지민이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어젯밤 꿈에 윤서준 아저씨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웠지 않았어요. 지연 선생님이 내 옆에서 계셨거든요. 민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지민아. 더 이상은 아니야. 그가 결혼한 적이 있대요. 인영이 김 형사 앞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위에는 곱슬머리와 슬픈 눈을 가진 여성의 옛 사진과 함께 이혼 서류가 있었다. 박지수, 2012년에 결혼해서 1년도 안 되어 이혼했어요. 그녀는 가정폭력을 신고했습니다. 김 형사가 페이지를 넘겼다. 왜 아무도 몰랐던 거죠? 주민등록부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인영이 서류를 가리켰다. 그녀가 고소를 취하했고 윤서준이 심리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로 동의해서 기록이 임시로 삭제되었어요. 게다가 그는 이사했고 박지수는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그녀와 얘기했어요.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김 형사가 일어섰다. 좋아요. 증거가 많을수록 검사가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신문실에서 윤서준은 팔짱을 끼고 도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인영이 사진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이 사람을 알아보세요. 윤서준은 잠깐 보더니 얼굴이 순간 긴장했다가 다시 차갑게 변했다. 아니요. 거짓말이군요. 인영이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전 아내 박지수죠. 당신이 직장 동료와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가둔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윤서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또 갇혀있는 동안 당신이 밖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강민주 씨가 묘사한 것과 똑같이요. 김 형사가 날카로운 어조로 들어왔다. 당신의 기록이 지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한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윤서준이 비웃었다. 난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3일 동안 그 아이를 혼자 두었죠. 음식도 따뜻한 물도 보호도 없이. 그게 범죄가 아니라면 뭡니까? 윤서준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저 내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인영이 팔짱을 꼈다. 가족이요? 정말 강민주 씨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윤서준이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몰랐어요. 내가 이해하도록 좋았을 뿐이에요. 그녀의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나 없이는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다치게 했을 거예요. 난 그녀를 보호했어요. 김 형사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가 당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말하는군요.
윤서준이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내 것이에요. 병원에서 강민주는 함께하는 여성들, 기관의 심리학자 이수연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법적,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시면 임시 거처도 제공해드립니다. 민주는 며칠간의 관리 없이 거칠어진 손톱과 건조한 피부가 있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저 지민이가 평화롭게 지내길 바랄 뿐이에요. 그가 감옥에서 나와 돌아올까봐 두려워요. 수연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발부될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민주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민이는 옆에서 새 그림책에 색칠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우리 새집 그렸어요. 큰 나무랑 태양이 있어요. 수연이 칭찬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지민아. 민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언젠가 우리가 그런 집을 갖게 될 거라고 믿어. 교무실에서 지연 선생님과 박 선생님은 아동학대 징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거 보세요. 박 선생님이 분석 지도를 가리켰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집에 혼자 방치된 사례가 3번이나 있었는데 3일이나 4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연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공통점은 교사들이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박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다. 이번 일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길 바라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지민이는 여전히 큰 소리에 놀라긴 하지만 오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더군요.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정말 강한 아이네요. 지역법원의 회의실에서 강민주의 변호사인 백승훈 변호사는 검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주 씨의 증언, 지연 선생님의 증언, 복도 카메라, 현장 증거, 특히 윤서준의 집에서 발견된 강민주 모녀의 소지품이 있습니다. 검사 윤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쉬운 사건은 아니겠지만 잘 처리하면 납치와 아동 권리 침해 모두로 기소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서준에게는 비슷한 전과가 있어요. 삭제되었지만 재범이면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신청하겠습니다. 가능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 8년에서 12년 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백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주 씨는 10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민이가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아도 되길 바랄 뿐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연 선생님은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를 받았다. 아이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을 리는 없어요. 메시지 아래에는 해바라기 이모티콘이 있었다. 지민이가 행복할 때마다 그리던 상징이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사는 윤서준의 간방 앞에 서 있었다. 변호사를 부르고 싶으세요?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변호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윤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권리잖아요. 그리고 판사에게 말할 거예요. 난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그녀 자신의 혼란에서 구했을 뿐이라고. 김영사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다. 정말 그렇게 믿나요? 윤서준이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언젠가 그녀도 이해할 거예요. 김영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윤서준이요? 정말요? 건물 관리인 임상우는 지역기자의 입을 통해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여기 거의 10년 살았는데 그가 동네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이영자 할머니 강아지도 도와주고 김용수 할아버지 약도 사다 주고 노인들에게 음식도 가져다 주고. 젊은 기자 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아지 줄을 들고 있던 이영자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윤서준이 복도등을 고쳐줬어요. 돈도 안 받고 크리스마스 때 과자 상자도 가져다 줬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2층에 사는 다른 이웃 김영희 씨도 덧붙였다. 지민이가 열이 났을 때 강민주 씨가 윤서준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했어요. 제가 직접 그가 아이를 약국에 데려가는 걸 봤어요. 지훈이 메모장을 펼쳤다. 그럼 가족과 가까운 관계였던 거군요? 임 씨는 한숨을 쉬었다. 강민주 씨는 꽤 내성적이었지만 저는 그들이 친척이거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는 항상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했으니까요. 이 할머니가 몸을 떨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다니. 여자를 침대 밑에 가두다니 맙소사. 임 씨는 지친 기색으로 벤치에 앉았다. 우리 중 누구도 몰랐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죠. 거리 초입의 슈퍼마켓에서 박 선생님은 경찰에 사진을 제공한 지민이의 어머니 최 로사리오 씨를 만났다. 로사리오 씨, 괜찮으세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로사리오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지난주에 윤서준이 지민이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먹는 걸 봤어요. 마치 아버지와 딸처럼요. 강민주 씨에게 말했나요? 아니요. 이제 어떻게 그녀의 눈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주 씨가 당신을 탓하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아무도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더 조심하는 거예요. 로사리오가 주먹을 꽉 쥐었다. 제가 더 일찍 전화했다면, 지민이에게 더 물어봤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 덕분에 경찰이 증거를 확보했어요. 옳은 일을 하셨어요.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민이는 사회복지사 김미영의 감독하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뭘 그리고 있니, 지민아? 저랑 엄마요. 엄마는 이제 침대 밑에 없어요. 미영은 눈시울이 젖었지만 미소를 지었다. 내 엄마는 아주 빨리 회복하고 있어.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준 아저씨 꿈도 꿨어요. 근데 어젯밤엔 안 나왔어요. 미영이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었다. 넌 정말 용감해. 지연 선생님이 네가 정말 강하다고 하셨어. 지민이가 고개를 기울였다. 지연 선생님은 슬퍼요. 물론이지. 하지만 네가 괜찮아서 행복하기도 해. 지민이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선생님께 그림 선물할 거예요. 지역 저녁 뉴스에서는 테이프로 둘러싸인 강민주의 아파트 이미지가 친절한 이웃이 납치범으로 밝혀져라는 제목과 함께 방송되었다. 동네 초입의 작은 술집에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수군거렸다. 봤어?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 그 선생님 정말 대단해. 그녀가 아니었으면 이건 비극으로 끝났을 거야. 미쳤나 봐.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서 가뒀대. 6살 아이가 3일 동안 혼자 생면 국수 끓여 먹었대. 길에서 보는 사람 중에도 이상한 사람 많을지도 몰라. 그냥 아직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야. 바텐더 김주원이 끼어들었다. 내 친구가 소방관인데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버려진 집처럼 너무 춥더래. 냉장고에는 빈 우유팩 하나와 곰팡이 핀 빵만 있었대. 술집은 몇 초 동안 침묵에 빠졌다. 경찰서에서 김영사는 인영에게 강민주의 휴대폰 녹음을 들려주었다. 이거 들어봐요. 윤서준 씨, 제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미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다시는 제 집에 오지 마세요. 인영이 눈살을 찌푸렸다. 완전 명확하네요. 어떤 모호함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그들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믿었어요. 이 녹음을 검사가 사용하겠죠? 물론이죠. 변호사가 꾸며낼 수 있는 어떤 자발적 연애관계 주장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웃들은요? 김영사가 고개를 저었다. 모두 충격 상태예요. 모두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요. 지연 선생님은 회복실에 강민주를 방문했다.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민주는 여전히 담요를 꽉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지민이는 괜찮아요? 많이 그림 그리고 있어요. 민주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일에 감사드려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민주가 말을 끊자 지연 선생님이 앉았다. 아무도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민주는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다. 그를 친구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는 연기를 잘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고 여전히 훌륭한 어머니예요. 지민이가 저를 미워할까요? 아니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 아이는 당신 덕분에 강해요. 3일 동안 혼자였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싸웠어요.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어요. 우리 함께 그 아이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요. 박 선생님은 학교에서 위험신호식별에 관한 강의를 하러 온 김 형사를 만났다. 훨씬 안심이 됐어요. 김 형사가 미소 지었다. 그저 제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기울였다. 아이들 있으세요? 아직이요. 하지만 있다면 지한 선생님이 지민이를 걱정한 것처럼 주변 어른들이 걱정해 주길 바랄 거예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 그날 밤 로사리오는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 강민주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문 앞에 봉투를 놓았다. 우유 한 팩, 새 곰인형 손으로 쓴 편지. 강민주 씨, 직접 방문할 용기가 없어요. 죄책감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당신 곁에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당신이 겪은 일을 보지 못해 미안해요. 앞으로는 아무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백승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민주는 영구 보호 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원하시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이가 다시는 윤서준이라는 이름을